짜잔! 매달 말일 그리고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넣어가지고 차량일 기준으로 나스닥 100은 약 20% 그리고 S&P 500은 약 13%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긴 왔는데 저번에 S&P 500 지금 너무 고점인데 계속 사도 되나요? 네, 사도 됩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꾸준히 오른다고 해도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1,000만 원 벌었어. 22% 세금을 내요. 22% 진짜 많이 내지 않아요? 계좌별 차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캡처 타임. 김전부. 자,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들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ISA 계좌에서 매달 50만 원씩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S&P 500 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 S&P 500은 50만 원씩,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100도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넣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부끄럽지만 계좌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짜잔! 매달 말일 그리고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넣어가지고 차량일 기준으로 나스닥 100은 약 20% 그리고 S&P 500은 약 13%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긴 왔는데 요즘 핫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귀여운 수익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저렇게 올라있는 저 빨간색 퍼센트 숫자보다 요 오른쪽에 400만 원 이렇게 모여있는 돈 있죠. 그 돈이 계속 뒷자리가 바뀌고 앞자리가 바뀌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적금으로만 1억을 모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적립식 투자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막 사람들 만나면 이제 ETF 하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사실 김전부터 S&P 500 얘기하기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S&P 500 투자를 시작했는데 뭔가 궁금한 점이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진짜 적금만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 3가지 제가 뽑아왔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는 찐짜들도 다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서 제가 이 고민 타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환율, 고점, 적립 주기 이 3가지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번에 S&P 500 지금 너무 고점인데 계속 사도 되나요? 저의 대답은 조금 강하게 말하면 네, 사도 됩니다. 조금 소프트하게 말하면 저는 계속 사 모을 거예요 입니다. 제가 처음 S&P 500 영상을 올린 게 2025년 9월 25일이거든요. 이 영상 올렸을 때 여러분 진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댓글 뭔지 아세요? 와, 진짜 고점 신호다. 어떻게 얘까지 ETF 얘기하냐? 이제 완전 고점이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매달 고점 관련된 댓글이 꾸준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샀거든요. 왜냐면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 목적 자체가 내가 30대 안에 개부자 돼야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경제적 자유 누릴 거예요. 언젠가 누리겠지만 빨리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아니게 됐어요. 진짜 나의 안전한 노후를 준비해야지라는 굉장히 착실한 부자 지망생에서 노후 준비생으로 턴오프 됐거든요. 이 약간 고루하고 뻔한 말을 저는 이제 진짜 제 모든 몸에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점이 고점일 수도 있고 몇 달 뒤 몇 년 뒤에 막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엄청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떨어질 거야, 이건 올릴 거야, 이렇게 맞춰가면서 투자할 자신이 저는 없더라고요. 물론 뭐 10번을 예측하면은 뭐 5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10번을 예측하고 10번을 다 맞추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ETF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목표가 결국엔 노동 졸업이라고 제 생각을 바꿨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지금 막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노동을 못하게 돼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가 찾아올 거잖아요. 요즘엔 AI로 그게 더 빨라진다고 막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때 젊은 날에 꾸준히 넣어뒀던 그 ETF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노동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젠가 노동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 졸업은 어떻게 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갈 때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저 선생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대단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잖아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우리 그냥 왜 갔을까요? 안 일어나면 엄마가 혼내. 등교 늦으면 선생님이 혼내. 학교 쬐어 엄마가 더 혼내.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 등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나의 환경 세팅. 저는 ETF도 진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매일 아침마다 학교의 컨디션을 맞추면서 이제 등교를 한 거예요. 오늘 학교 수업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영어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S&P 500 너무 높네? 이번 주 내내 계속 높네? 다음 달에 사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주 가격, 다음 달 가격 전혀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오늘의 투자를 어떻게 할래 말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해둔 거예요. 오늘도 학교 간다 같은 마음으로 이번 달 말이라도 50만 원어치 S&P 500을 사고 매달 내 예산보다 남은 금액 3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나스닥 100에 넣자. 그런 식으로 매일, 매주, 매달 내가 정한 금액만큼 사다 보면 알아서 가격 보정이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스노우로 얼굴 보정하듯이 이렇게 가격도 조금씩 만질수록 보정이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시장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저절로 겸손하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S&P 500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계속 고점이에요. 정말 웬만해서는. 그리고 또 저점이 되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못 사. 그래서 오늘의 고점이 언젠가는 저점일 수 있으니까 S&P 500이 제가 추천하고 나서도 떨어지기도 했고 아주 막 조금 오르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떨어지면 너무 기쁘게 계속 샀어요. 난 사실 20-30년 뒤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너무 높으면 저 역시 부담스럽잖아요. 높은 가격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당장의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30년, 40년 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쌩쌩할 나의
나의 노후를 위해 지지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길게 생각하시고 고점, 저점 이런 거 너무 맞추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꾸준히 정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졸업장 생각하세요. 열심히 등교만 했더니 알아서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그러다 6학년 돼가지고 졸업장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등교하듯이 매달 적립식 투자하면 언젠가 졸업해서 ETF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을 거다. 가격 맞추는 거 고민할 시간에 내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자. 젊은 시간으로 만든 복리만이 나를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짬부님 환율 1,500원인데 S&P 500 계속 사도 돼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요. 아니 진짜로 적립식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환율이 개오바다.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꾸준히 오른다고 해도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짬부님 따라서 그냥 S&P 500 사고 있는데 환율 그건 뭔 소리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질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찐짜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환율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돈 가격표거든요. 1달러에 1,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100원, 1,000원만 있어도 미국에 있는 1달러 제품, 대충 사과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100원 아니야? 환율 지금 1,500원이야? 1,500원 가져가서 옛날엔 1,100원 해결됐던 게 지금 1,500원을 가져가야 1달러짜리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달러는 올랐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 여행 가려면 예전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아이폰 맥북 같은 거 살 때도 예전보다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살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즉 코덱스 미국 S&P 이런 걸 산 거예요. 나는 원화 25,000원으로 샀는데 라고 해서 이게 달러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덱스 미국 S&P 500 안에 들어있는 게 달러로 산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ETF가 10% 올랐는데 환율이 10% 빠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뭔가 앞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환율 떨어질 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고점 같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500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언제 떨어질지 이게 고점일지 저점일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저는 그냥 등교하듯 매달 사시면 되는데요.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짬부님 그러면은 환율 변동이 너무 무서우면 그 H 붙은 환해지 ETF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짚고 갈게요. 환해지 ETF는 S&P 500 검색해보면 뒤에 괄호 열고 H 괄호 닫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같은 S&P 500이거든요. 근데 이 H가 붙으면 환율 변수를 없애주는 상품이 됩니다. 환율이 어떻든 S&P 500 그 자체 수익률만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환해지를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환해지형 이렇게 H 붙은 게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완전 초장기파이기 때문에 H 안 붙은 환율을 그대로 따라간 순정 S&P 500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매달 돈 생길 때마다 사니까 환율 1,500원일 때 저도 약간 와 이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저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환율, 주가 이거 동시에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도 아닌데 괜히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그냥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 오픈 20-30년 뒤에 할 거라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짬부님 매달 말일에 산다고 하셨는데 저 매일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제 매달 말일에 산다고 하니까 왜 매달 말일에 사시죠? 그게 뭐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았는데 저는 그냥 월급 받고 넣듯이 매달 말일에 제 모든 돈을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넣는 거고 매일 사셔도 좋고요. 매주 사도 좋고 매월 사도 좋아요. 자주 사면 살수록 사실 더 촘촘하게 평균이 잡히는 거니까 매일 사면 좋긴 한데 저는 그거를 매일 들여다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매달 사고 있는데 제가 쓴 NH 투자증권 그 나무 어플 보니까 주식 모으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다 살 수 있는데 요즘 증권사 어플 웬만하면 다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계좌에 돈을 넣으면 거기서 돈을 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 사고 싶은 분들은 매일 사셔도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정도 목돈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분들인데 비상금 내가 어느 정도 쓸 돈을 빼놓으시고 만약에 뭐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거를 주식 모으기 기능 안에서 매일 사시는 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3천만 원 덜컥 사면은 가격 보정 안 되니까 매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뭐 매일, 매주, 매달 핵심은 꾸준히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많았던 질문 하나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해외 직투할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살지 이 질문이 제가 한번 다뤘는데 여전히 좀 많아요. 마치 해외 직투를 사는 게 약간 정품을 사는 거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약간 모조품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차이부터 정리를 제가 빠르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 이런 걸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해외 상장된 ETF 그리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해외 직투, 국내 상장 해외 ETF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요거는 미국 편의점에서 미국 도시락 사는 거랑 한국 편의점에서 똑같은 미국 도시락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해외 상장 ETF가 스파이, VO, IBB 이런 거거든요. 미국 뉴욕 거래소에 직접 상장돼 있어서 한국에서 살려면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돼요. 미국 갔으면 당연히 이제 달러로 돈을 내야겠죠. 그리고 한국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제가 항상 추천하는 그 절세 계좌, 세금 아낀다 계좌, ISA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된 거 못 사요. 국내 상장 ETF는 살 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ISA 같은 계좌가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VO 같은 해외에서 만든 해외 ETF 있죠. 그걸 사면 매도해서 돈 벌잖아요. 거기서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만약에 내가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250만 원 뺀 750만 원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요. 22% 진짜 많이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사도 15.4% 떼갑니다. 계좌별 차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캡처 타임. 자, 오늘 이렇게 제가 ETF 정리식 투자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지 3개 뽑아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말고도 찐짜님들 궁금한 거 혹은 저도 점부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든 댓글 남겨주면 제가 5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